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디자인 강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우리 눈을 속이기도 하는지 그런 흥미로운 지점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는 주제죠. 이번 분석의 목표는 데이터 시각화가 그냥 예쁜 그림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걸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면서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있는데요. 네, 어떤 거요? 그 통계 요약값만 보면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 묶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시각화를 딱 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앤스콤 콰르텟 예시가 딱 그렇죠. 아, 맞아요. 정말 대표적이죠. 숫자는 같은데 그래프로 보면 완전히 다른 패턴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숫자는 같은데 패턴은 다르다니 어쩌면 이게 시각화가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이유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숫자는 사실 기계한테는 명확한 언어인데 사람은 아무래도 시각 정보에 훨씬 빠르고 또 직관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정말 이해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시각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화는 분석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뭔가 패턴이나 이상한 점 같은 걸 발견하게 해주죠. 약간 탐정처럼 단서를 찾는 느낌이네요. 그 옛날에 존 스노우가 콜레라 지도 만든 것처럼요. 아, 네네. 고스트맵. 네, 그냥 사망자 수만 쭉 나열했으면 몰랐을 텐데 지도 위에 점으로 딱 찍어보니까 이 오염된 펌프가 문제구나 하고 바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시각화를 통한 분석의 아주 강력한 힘이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분석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설득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요. 나이팅게일 이야기? 네, 맞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전쟁터에서 사망 원인을 로즈 다이어그램인가요? 그걸로 그려서 보여줬잖아요. 네, 봤어요. 전투 중에 죽는 사람보다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병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그 시각화 자료 하나로 딱 보여주면서 실제 위생 개선을 이끌어냈죠. 강력한 메시지 전달 수단이 된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분석과 소통 두 가지 다 중요하군요. 네, 그러면 효과적인 시각화는 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강의 자료에도 나오지만 결국 이것도 디자인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위치, 크기, 색상, 형태 이런 시각적인 채널들을 활용하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위치 정보, 그러니까 X축, Y축으로 표현하는 거요. 이게 사람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채널 중 하나예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나 산전도 같은 게 가장 기본적인 시각화 방법으로 꼽히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또 우리가 정보를 한 번에 다 처리하지 못하고 뭔가 관련 있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전화번호 외울 때 끊어서 외우는 것처럼. 네, 바로 그 청킹인데요. 시각화는 정보를 딱 구조화해서 보여주니까 이런 인지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도와주죠. 근데 재밌는 게 색깔 같은 요소는 이게 또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그 유명한 흰금 vs 파검 드레스 논쟁 있었잖아요. 아, 네네.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죠. 그것처럼 주변 환경이나 조명에 따라서 같은 색도 완전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거, 시각화에서 색을 쓸 때도 이런 인지적인 착시 현상이나 그리고 또 색각 이상이 있는 분들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바로 이런 시각적인 요소들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데이터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터프티 같은 전문가들이 그래픽의 정직성, 이걸 엄청 강조하는 거죠. 그 얘기 들었어요. Y축 시작점을 0이 아니라 중간값부터 시작해서 변화율을 엄청 크게 부풀려 보이게 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뉴스 같은 데서 정말 가끔 보이죠? 네, 그런 거 보면 좀 얄밉더라고요. 교묘하게 속이는 느낌. 네, 그걸 터프티는 라이 팩터, 우리말로 하면 거짓말 지수라고 불렀습니다. 데이터가 실제로 변한 비율보다 그래픽상에서 변화율을 훨씬 부풀리는 거죠. 특히 그 3D 차트 같은 거 있잖아요. 파이 차트 같은 거 3D로 만들면 네. 뭔가 있어 보이긴 하던데. 네, 있어 보이지만 그 입체감 때문에 실제 양이나 비율을 시각적으로 왜곡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아이폰 시장 점유율 발표할 때 썼던 3D 파이 차트가 좀 비판받았던 것도 비슷한 이유예요. 아, 그랬군요. 그럼 그런 왜곡을 좀 피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떡보고 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터프티의 조언은 불필요한 장식들 있잖아요. 막 번쩍거리는 효과나 그림자 같은 거. 그런 소위 차트 정크를 최대한 없애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잉크의 비율, 이걸 데이터 잉크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최대화하라고 하죠. 최대한 담백하게 데이터 자체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장식보다는 데이터 자체에 집중하라. 네. 하지만 기술적인 조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모든 시각화에는 그걸 만든 사람의 의도나 어떤 편향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는 겁니다.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죠. 아, 강의 내용 중에 그 구절이 딱 생각나네요. 모든 시각화는 무언가를 강조하고 무언가를 숨긴다. 네, 바로 그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지, 어떤 차트 유형을 쓸지, 어떤 색을 쓸지 이런 모든 선택에 의도가 담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이게 바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우리가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매일같이 뉴스 기사나 회사 보고서, 심지어 날씨 앱 같은 데서도 수많은 차트랑 그래프를 보잖아요. 그렇죠. 일상이죠. 이걸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뭘 말하려는 걸까? 혹시 좀 과장된 건 아닐까?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각화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정보의 이면을 보고 숨겨진 주장이나 혹시 있을지 모를 왜곡을 좀 더 잘 간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야 할 때 훨씬 더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여러분의 주장을 전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데이터 시각화가 단순히 정보를 예쁘게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분석과 소통의 아주 핵심적인 도구라는 것, 그리고 이걸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인간의 인지 특성이나 또 정직성의 원칙 같은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모든 시각화가 무언가를 강조하고 또 무언가를 숨길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 수많은 시각 자료들 속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식적으로 찾아내고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제 차트나 그래프 하나를 보더라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